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핵심 이론 기말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것. 1.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면적에 관계없다.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고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이제 지위라고 그러기도 하죠. 지위. 그래서 이제 부동산인 두 가지를 합쳐 부르는 말인데 토지랑 건축물을 합쳐서 우리 부동산이라고 해요. 어디서? 이 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럼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세 가지 물건을 신고합니다. 1번 토지, 2번 건축물, 3번 지위. 이 지위는 권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물건 세 가지에 대해서 매매와 공급 계약을 했다. 매매와 공급 계약을 했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맞죠?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각각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만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국적인 제도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전국에서 하게 됩니다. 전국적. 여기 지금 설명은 토지거래 허가나 이렇게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받는 것이고요. 허가하고는 다르잖아요.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의 의무자는 원칙 거래 당사자이나 원칙은 당사자가 맞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개공이 있다면 개공이 신고 의무자가 된다. 근데 둘 중, 즉 거래 당사자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양자 간의 우선순위는 개공이 우선순위가 더 빨라요. 무슨 얘기냐면 당사자하고 개공이 있을 때 개공이 무조건 신고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면제를 받는 그런 구도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개공한테 사장님 바쁘시니까 우리가 신고할게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개공이 신고해줘야 한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뭐 받은 것으로 보죠? 거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민 의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빈출이라서 채색도 좀 하나 해주시고 별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자, 5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동법상의 외국인 특례 신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내에 하게 되면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안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동법은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외국인 특례 신고가 있는데 이 특례 신고는 60일짜리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0일짜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매매하고 공급 계약이다 이런 뜻이니까 얘네는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 대상도 아닌데다가 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랬는데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그러면 정지 중에 업무하게 되면 뭘 해야 되겠어요? 또다시 정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격 취소 해야 되는 게 맞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역시 취소. 그쵸? 3번에 보면 중개사법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자,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즉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300만 원 이상이겠네요. 이거를 받고 취소가 됐다고 하니 그러면 등록이 취소가 됐다고 해서 자격이 취소가 되는 그런 어떤 결과 이런 결과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등록 취소되면 그냥 등록 취소된 거죠. 자격이 취소되진 않아요. 반대로 자격이 취소가 되면 등록이 취소가 되는 효과는 있지만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니 자격을 취소한다 이럴 일은 없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양도대여를 얘기하는 거죠. 양도대여. 양도대여는 취소. 이제 자격 취소 사유에 들어가고 5.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여기도 보면 정지 기간 중에 또는 요거 다른 계공에 소공이 됐다 이 말은 이중 소속을 말하는 건데
정지 중에 업무하거나 정지 중에 이중 소속 걸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을 역시 취소해야 한다. 평상시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인데 여기는 정지 기간 중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가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중개 과정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 의뢰인이 법인이면 법인격 유무, 그러니까 법인격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법인격이 있냐 없냐, 대표자의 처분 권한 이런 여부 같은 것들을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인격의 유무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산이 됐다 그러면 해산 등기를 해야 되니까 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확인할 거고, 대표자가 처분 권한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인데, 대표자에게 처분 권한을 제한을 하려면, 제한을 하고 싶으면 우리 회사의 대표는 바지 사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처분행위 하면 안 돼. 이런 거를 제한을 하려면 등기해야만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에서는 이 대표자의 처분 권한을 제한할 거다. 그럼 꼭 등기해야 되니까 이 등기부만 떼어보면 이거 확인할 수 있죠. 임의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에, 그러니까 임의대리라는 건 뭐예요? 본인이 위임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니까 위임장 필요하죠. 그 다음에 본인의 인감 날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이건 임의대리인이라고 할 때는 꼭 필요한 거고요. 3.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가, 여기서 이제 남편이 있고 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둘 간에 이제 배우자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죠. 이렇게 이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를 소위 임의대리라고 볼 수 있냐, 처분행위를 임의대리로 할 수 있냐,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이 매도하는 거는 아예 팔아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취득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처분하는 거니까 이거는 임의대리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소위 이제 그 일상가사 대리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남편의 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거 갖고 안 되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 이제 임의대리로 해야 되니까 위임장, 그리고 인감 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가지고는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가 맞아요.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재산은 각각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것을 처가 혹은 처의 것을 남편이 이렇게 처분할 때는 임의대리로 해야 된다. 4번,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등기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누구랑? 실권리자랑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등기상의 소유자는 실권리자가 아니라는 뭐 이런 전제를 깔아주는 거죠. 5번, 매도 의뢰인이 만 18세인 미성년. 그러니까 미성년이면 우리 결격사유예요. 우리 중개사법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혼인을 했대. 그럼 혼인을 하면 민법적으로 보면 민법상 성년이 되는 거예요. 중개사법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이지만 민법상은 성년이 되는 겁니다. 성년 의제. 그래서 자기 소유의 주택 처분할 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죠. 얘는 성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얘가 혼인했다고 해서 개공이 되어질 수는 없는데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죠. 자, 4번,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신고사항의 해제, 정정, 변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 신고대상 물건의 소재지와 지번. 소재지와 지번, 이런 것들은 물건 자체를 바꿔달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죠? 소재지, 지번, 이런 거. 따라서 이런 거는 정정이든 변경이든 절대 못해요. 이거를 소재지 바꿔주세요. 그럼 물건을 바꿔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준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이제 내가 무슨 동에 뭐 17번지에 17번지에 토지를 하나 샀는데 얘는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나는 19번지를 살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미등기 전매하고 얘로 그냥 등기할게요.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런 의미밖에 안 되거든, 이게. 네, 그래서 소재지 집어는 정정 변경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뭐 정정이나 변경은 뭐 예를 들자면 뭐 매수인의 전화번호가 뭐 좀 잘못됐어요. 그럼 정정. 이런 거. 거래 금액이 조금 이렇게 좀 증액됐어요. 변경.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정이든 변경은 해주지만 이런 뭐 소재지, 무슨 이거 바꿔달라, 뭐 집원, 이런 거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정 절대 안 됩니다. 변경도 안 되고. 2번, 신고된 거래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이걸 합쳐서 이제 해제 등이라고 하는데, 이제 계약이 깨져버렸다면, 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당사자가 이 해제 등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거는 개공이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공은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건 의무는 아닌데 당사자들은 이게 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의 해제 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그것도 30일 안에. 우리 개공은 해줄 수 있다. 권한은 있지만 의무는 아니고. 3.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뭐 이런 비율, 뭐 아니면 지분이 잘못 기재가 됐다. 잘못 기재가 됐다. 이러면 정정할 수 있다.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정정할 수 있겠죠. 4번,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이 됐다. 이번에는 잘못된 게 아니고 변경이 됐다면 이거를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정이든 변경이든 두 개 다 되는 게 있습니다. 거래 지분 비율 혹은 거래 지분 이런 것들은 정정이든 변경이든 뭐 다 됩니다. 5번, 신고된 부동산의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변경 신고할 수 없고 정정 신청만 가능하다 이랬는데 이쯤에다 하나 좀 적어 볼게요. 여기다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거래 지분 비율 하나 더 적으면 면적 이렇게 세 개는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요 세 개는 정정도 되고요. 또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정이든 변경이든 모두 가능한 거는 요거 세 개. 이건 좀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조금 편리하겠죠. 그리고 정정이든 변경이든 무조건 안 해주는 거 요거 두 개. 소재지, 집원.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요거 세 개는 두 개 다 해주고 정정이든 변경이든 두 개 다 해준다. 5번이 정정 신청만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랬으니까 틀렸죠? 자, 문제 5번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랬는데 이전 신고 과태료, 개심을 1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휴폐업 관련한 신고 4개,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기간 변경 신고 모두 100. 고용인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했다. 이거는 고용 신고 부분이니까 이거는 업무 정지. 그래서 신고 중에서 유일하게 업무 정지가 있는 건 요거. 나머지 이제 신고들은 다 백과태료인데 요것만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원래 반납은 반납 치는 거죠. 반납 치는 거 7일. 근데 안 했대? 그럼 100만 원 과태료. 그죠?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7일 안에 다 반납 쳐야 되는데 안 했다? 백과태료. 자, 6번 중개실무상 개공의 확인 설명의 방법이다 내용으로 틀린 것은 대장상의 면적, 토지 대장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다요. 그러니까 지금 면적이면 그 표시 관계이잖아요. 권리 관계가 아니고 표시 관계. 네. 이와 같이 표시 관계는, 뭐를 좀 우선시 해줘야 되냐면,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하고 상관없이 권리 관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권리 관계. 네. 이런 권리 관계에 대한 부분은 대장 아니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장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설명 잘 했죠? 2번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 증명사항의 권리관계, 여기 권리관계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거는 모두 발급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토지 등기부랑 건물 등기부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떼봐야지.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등기부는 토지랑 우리 건물 등기부를 각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랑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둘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있다. 단독주택? 예, 그러면 토지만 등기를 뗀다든가 건물만 등기를 뗀다든가 이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떼어보는 게 안전하죠. 3. 지세, 방향 이런 거. 지세는 그 땅의 높낮이, 기울기. 방향은 이제 말 그대로 남향, 북향 뭐 이런 향을 말하는 건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세랑 방향은 공부를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수다. 4.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되지 않는 우리 물건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 방법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토지 건물이 소유자가 같은지 다른지 이거 확인한 다음에 다르면 왜 달라졌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 5번 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 토지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면 이건 권리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소유자의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권리관계. 따라서 대장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7번 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권한. 권리가 있고요. 권한이 있는데 권리는 자기를 위해서 뭐 나를 위해서, 권한은 타인을 위해서. 권한 타인을 위한 틀린 거를 차지합니다. 지도감독의 권한과 행정처분의 권한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지도감독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개공사무실 이런 데다가 관청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지도도 하고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런 지도도 하고 잘못 썼으면 뭐 감독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지도감독이라고 한다면 행정처분의 권한은 이 지도감독하고는 별개로 뭔가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거, 뭐 취소, 너 정지, 뭐 이렇게 때리는 이런 거를 행정처분의 권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의 권한과 행정처분의 권한은 달라요.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중개사무소가 있을 때 중개사무소에 국장이 올 수 있어. 그래서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중개사무소에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우리 개공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도감독의 권한은 있지만 행정처분의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2번 국장과 시도지사도 개공에 대한 지도감독의 결과, 지도감독은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위법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 직접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국장하고 시도지사도 개공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은 있지만 행정처분을 때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너 취소, 너 정지 이거 못해요. 그러면 취소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은 오로지 개공한테는 등록관청만 하는 겁니다. 왜?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줬으니까. 3. 거래정보사업자가 국장의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 이 지도감독을 불응하면 제재가 있어요. 근데 제재가 거래정보사업자면 500과태료, 협회도 역시 500과태료. 그래서 얘는 500과태료 처분 사유가 있는데 얘가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요. 조심하실 거는 이 지도감독을 불응했다고 해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줄 수 있는데 지정 취소는 아닙니다. 그냥 500과태료가 적당하죠. 500과태료 맞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자격 취소권자는 시도지사고 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자격 취소를 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국장은 상급관청이긴 하지만 권한이 없는 거죠. 뭐를 할? 그 자격을 취소할 권한 그리고 명령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국장한테는 어떤 취소의 어떤 권한이나 취소를 하라고 명령을 하거나 뭐 이런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는 거는 오로지 누구만? 시도지사의 독립적인 권한사항이다. 5번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이 협회의 지부지회. 이 지부지회는 크고 작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부는 시도 단위에 설치하게 되고 좀 큰 사이즈, 지회는 시군구 내에다가 두게 되는 좀 작은 사이즈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지부하고 지회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협회의 어떤 조직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 지부지회든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그 협회의 주된 사무소도 있을 텐데 협회의 본점 같은 거 이렇게 세 개 지부, 지회, 주사무소 전부 누구만 우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냐면 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장의 고유 권한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도 잘 나오는 이유는 지부는 시도지사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지회는 시군구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신고. 설치했어요. 근데 지도감독의 권한은 없고요. 지도감독의 권한은 오로지 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쪽 5번 문항은 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서 두 가지 우리 개념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부는 시도에다가 신고하고 지회는 시군구에다가 신고하는데 감독은 국장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주어가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이 지도감독 권한 없다? 맞는 말입니다. 자, 8번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등록증 양도대여. 양도대여는 등록증이든 앞에가 자격증이든 무조건 1년 1천으로 받아야 됩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3년 3천으로 받아야 되겠죠. 3번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라고 했거든요.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여기까지는 3년 3천인데 중개업 등록 없이 중개업 영위하는 게 3년 3천이잖아요. 근데 얘를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즉 협력하는 협력행위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하는 친구랑 협력하는 자는 여기는 1년 1천이 얘는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니까 이건 1년 1천이고 무등록하는 친구는 또 3년 3천이고 그렇죠. 4번의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혹은 양수대여 전부 1년 1천. 그래서 이거 4번이 연결이 잘 됐네요. 5번 부정하게 중개사무소 등록을 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부정등록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이 부정등록은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가 3년 3천. 그렇죠? 부정등록은 절취에다가 3년 3천의 형벌 병과. 자, 문제 9번. 각종 제재 규정과 그 대상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인중개사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 공인중개사가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이 공인중개사가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다면 자격을 애초에 부정 취득을 했다면 자격 취소 받잖아요. 그쵸? 이거 행정처분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틀렸고 1번에 2번 소공은 형벌과 과태료의 대상은 되지만 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행정처분도 받아요. 우리 소공이 자격정지 같은 거 많이 받죠. 뭐 예를 들자면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이러면 자격정지. 3. 중개보조는 형벌, 행정처분, 과태료 등 모든 제재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 중개부조원은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징역형, 벌금형, 이거 우리 금지행 같은 거 하면 봤죠.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얘는 뭐 취소하거나 정리할 게 없으니까. 근데 얘는 대상이 됩니다. 요거 우리 그 4월 18일 날 2023년 4월 18일 날 개정이 됐는데 이 중개보조원도 말하자면 그 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중개보조원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 의뢰인한테 고지해줘야 되는데 고지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이 신설 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라서 말하자면 제재 규정이 아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 틀렸냐면 이건 아니지만 요거 두 개는 우리 대상이 되니까요. 4번 법인인 개공은 행정처분과 행정처분 받죠. 과태료도 받죠. 뭐 여러 가지 연수교육 같은 거 안 받으면 또 되지만 행정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형벌의 대상도 됩니다. 징역, 벌금. 그래서 이것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5. 거래정보 사업자는 여기 사업자지, 사업자. 얘는 형벌. 우리 한정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운영하면 1년 1천의 형벌 받잖아요. 지정 취소도 먹어요. 그죠? 지정 취소. 그리고 과태료, 지도 감독 불응하면 500 과태료 이런 거 받으니까 등 모든 제재 규정의 대상이 된다. 5번 연결 잘 됐네요. 자, 10번 문제. 행정처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했는데 행정처분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취소도 있고 정지도 있는데 아무튼 취소나 정지 아무거나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거는 틀린 거죠. 왜냐면 우리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하지만 정지할 때는 청문을 하지 않잖아요. 그쵸? 또 취소도 청문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망, 해산 이런 경우는 반드시가 틀렸고. 자, 10번 문제에 개공에 대한이라고 줬으니까 개공에 대한 이번에 보면 등록 취소,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 가능하죠. 자격 취소는 불가. 왜 불가하냐면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지 개공에 대한 제재가 아니에요. 자격 정지 안 당하고 왜냐면 우리 자격 정지는 소급만 받는 거니까 업무 정지가 있다. 이건 맞고 중간에 두 개가 틀렸고. 3.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서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적 등록 취소, 즉 상취 같은 거 있잖아요. 상대적 등록 취소, 요런 애는 상대적 등록 취소 같은 애는 꼭 등록이 취소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될 수 있는 것이지 꼭 되는 것은 아니니까. 4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령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 중개사법에 이의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토지거래 불허가 같은 이의신청 같은 게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없죠. 5번 등록 취소 처분을 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시도이사에게 보고제도 없죠. 등록 취소는 그냥 등록관청의 고유 권한이고 그 이후 제도가 없어요. 보고하거나 통지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취소하면 끝. 그래서 시도의사가 알 필요 없죠. 이 5번 같은 거는 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자격 취소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취소한 시도의사가 5일 안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런 게 없죠. 자, 11번 문제는 협회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거? 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고요. 민법에 적용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국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허가 아니고 인가주의. 2번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필요적 조직이지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꼭 있어야 되지만 이런 뜻입니다. 좋아요. 설치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옛날에는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하는 규정이 없어졌죠. 국토부가 감독관청인데 서울에 있질 않잖아요. 세종시에 있으니까. 3. 협회의 지부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빈출이라서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 지회는 등록관청에 각각 하는 게 맞죠. 아까 우회 문제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 별표도 하나 해주시고. 4. 협회의 공제사업은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위해 운영되므로 그러니까 상호 부조라는 거는 서로가 도와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게 맞고 비영리로 개공은 협회 회원은 가입하지 않으면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게 이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는 협회가 이렇게 있으면 협회 공제 파트가 있으면 회원, 비회원, 개공들 중에 얘는 일단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렇죠?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협회 회원들. 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됩니다. 왜 되냐면 이거는 그 협회 그 공제사업 파트는 뭐랄까요? 그 꼭 회원만을 위한 그런 거는 아니고 이 협회가 회원 상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꼭 공제를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만 한다라기보다는 비회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위해 운영된다. 이 취지는 맞는데 꼭 비회원이라고 해서 이걸 가입을 못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가입할 수 있다. 15회 본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협회의 업무 중에는 고유 업무, 고유 업무는 이런 게 고유 업무예요. 어디 갔어? 이런 공제서, 이런 게 이제 협회 원래 업무. 수탁 업무는 이제 부탁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있고, 시험에 관한 업무, 시험, 우리 공인 중개사 자격시험, 이런 게 있는데, 수탁 업무로는 실무교육과 교육 업무, 이런 거, 시험 업무, 이런 것들이 있다. 좋아요. 수탁 업무들에는 이런 거 2개가 있다. 12.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대리인인 개공이 중개업과 관련해서 개공 등의 금지 행위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했는데 개공 등의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중개업 상대적 취소가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 취소는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된다면 꼭 대리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상취니까. 2번 대리인, 개공인, 중개업 또는 대리업 폐업을 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이 중개업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리업 등록은 절대적으로 취소를 시켜야죠. 중개업 등록이 살아있지 않으면 대리업은 못해요. 그리고 여기 3번째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가 되면 중개업 등록이 소멸된 거니까 여기도 대리업 등록은 취소, 절대적으로 취소. 4번 중개업 결격에 걸리면 중개업 등록의 취소, 그죠? 중개업 등록 취소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대리업 등록도 절대적으로 취소가 되겠죠. 5번은 대리인 등록 당시에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했다. 부정하게 등록을 한 거니까 이거는 대리업 등록은 취소, 절대적으로 취소가 되고 얘는 이 중개업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중개업 파트가 상취니까 취소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대리업도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3번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아닌 것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서에 서명 민날인 하지 않았다. 서명 민날인 하지 않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그 자격정지 3월짜리 해야죠. 깜빡 잊어보고 안 한 거니까. 2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이고요. 자, 이건 어떻게 여러분 풀어내셔야 되냐면 우리 소공한테 절대로 없는 의무가 하나 있으면 절대로 없는 의무 아닌 거 적어 드릴게. 저 문장으로 의무 아닌 거. 첫째, 무슨 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 이건 없습니다. 뭐뭐를 작성해야 할 의무, 작성하지 아니한 거, 이거는 소공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이거를 안 했다고 해서 자격정지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니까. 또는 작성과 더불어서 교복 의무, 보전의 의무, 이런 의무들은 소공한테 없는 의무입니다. 소공은 작성의 의무, 교부의 의무, 보존의 의무 이런 거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못 쓴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계약서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는 아니다. 3.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깜빡 잊고 인장 등록하지 않을 수 있죠. 이거 3개월짜리 자격정지 3개월.
그리고 금지행위. 예, 우리 소공이 금지행위 하게 되면 자격정지 6개월짜리. 그죠? 예. 그리고 5번은 예, 거짓으로 계약서를 썼다든가 거짓 기재. 이것도 딱 보니 좀 많이 잘못한 거잖아. 이것도 6개월 뭐 이렇게 예, 자격정지로 갑니다. 근데 자격정지 6개월짜리가 금지행위, 거짓 기재, 이중소속 뭐 이런 것들 이렇게 3개가 예, 소공의 자격정지 6개월짜리입니다. 자, 14번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이퀄 절취죠. 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몇 개 개수 세는 거. 자, 기억번 결격이다. 우리 개공이 결격에 걸리면 이건 절취죠. 이거는 절취. 예. 개공이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었다.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었다. 이거를 이중사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중사무소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쵸? 예, 이거는 상취. 예, 상취. 예. 이 기억번 일단 절취, 디귿번 절취, 사망해산 요거 절취. 대신 요거는 청문을 안 하는 내용이죠. 청문 없이 절취. 사망해산. 리을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인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속중개계약에서 공개 비공개 의무 위반하게 되면 상취가 있고요. 절취는 아니죠, 이거. 미음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할 때 이미 정지 먹었는데 업무하다가 걸리면 좀 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취. 예, 절취. 예, 그 다음 직접거래 나오면 금지행위 연상하셔야 되고 바로바로. 금지행위는 절취가 아니죠. 예, 금지행위는 상대적 취소. 그쵸? 예, 상취. 매매업 마찬가지입니다. 매매업도 금지행위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얘 또한 상대적 등록 취소로 갑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절취에 해당이 되는 거는 3개죠. 기억, 디귿, 미음 이렇게 3개가 절취에 해당이 됩니다. 절취에 해당하는 것 개수 15. 우리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개공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경매 관련 내용인데 틀린 건 매수인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대금을 완납하고 여기까지 좋아요. 완납한 때 등기를 격려한 때이다. 등기하고 상관없죠. 1번이 틀린 거라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 이 경매를 통하여 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면적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매니까 경매니까 허가는 받을 필요 없다. 맞아요. 대신 농지면 농취증 있잖아요. 그죠? 농취증은 필요합니다. 허가는 안 받지만 경매든 공매든 농취증은 필요하고 3. 이의 경우 허가는 필요 없지만 농취증은 제출해야 하고 그렇죠. 제출해야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맞네요. 4. 경매부동산 관련 유치권, 법정상권은 원칙 인수된다. 원칙적으로 인수됩니다. 인수된다는 거는 승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과 상가의 소액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인정하지 않냐면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이렇게 들어가면 소위 가장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최우선 면제권은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좀 불쌍한 임차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경매 들어간 집에 들어간 거니까 목적 자체가 불순한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자, 16번은 분묘기지권 장사법 내용인데 틀린 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누가 소유자가 청구하면 이 개인 묘지는 30을 초과할 수 없지요. 30 초과하면 안 됩니다. 1년 1천의 형벌을 받아요. 20호 이상 인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이런 걸로부터는 원래 500m인데 개인 묘지니까 300m 이상 띄워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얘도 맞죠? 3. 분묘기지권은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누구에게 계속해서 우리 그 향유가 되어줄 수 있냐면 종손에게. 근데 종손이 만약에 후손 없이 사망하면 권리의 주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고 종손이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차종손에게 승계가 됩니다. 차종손은 종손의 남동생을 말합니다. 종손의 남동생. 남동생이 친동생은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러면 사촌 동생한테. 사촌 없다. 그럼 팔촌 이렇게 넘어갑니다. 4번 공설 사설묘지에 설치된 우리 그 분묘 설치 기간은 원칙 30년, 그쵸? 예외 30년, 1회 연장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합의 최장 60년까지만 있을 수 있고요. 5. 임야를 매수할 때 매도자가 설치한 분묘가 있을 때에는 특약, 이장해 주겠다는 특약을 걸지 않으면 우리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특약을 걸면 분묘는 이장해 드릴게요 라는 특약이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오히려 성립되지 않죠. 17번 우리 국내 토지 취득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인데 그 임원은 중요한 어떤 요소잖아요. 사원 또는 임원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그럼 얘 또한 외국인입니다. 근데 허가 대상 토지가 아닌 그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매매는 30일, 매매면 30일, 교환 증여면 60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신고를 안 하면 500과태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안 하면 무신고는 500과태료가 있습니다. 2번 외국인 등이 사전허가 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외국인이 사전허가 구역이라는 게 있죠. 사전허가 구역 네 군데가 군문, 생야 뭐 이렇죠. 군사문화는 생소하고 야생스럽다. 자, 군이 뭐냐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은 문화재보호구역, 생은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야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외국인 우리 그 서전허가니까 2년에 2천입니다. 30%가 아니고 2년에 그냥 2천. 외국인 애들은 그냥 정액으로 딱 정해줘야지. 너 얼마 내라고 해야지. 2년 2천. 3번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인 허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너무 길고요.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된다. 4번 외국인이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면 허가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상권 나왔는데 지상권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소유권만 허가를 받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다 그러면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인데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그러니까 외국인 허가구역에서는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이 되죠. 5번 외국인 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의 경우에 허가 없이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뭐 외국인이라고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이 허가를 면제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외국인 군문생야의 허가는 면제해 준다 뭐 이런 얘기. 그게 이 가로 부분이고요. 자, 18번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거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의 범위가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역별 정해진 일정액을 초과하더라도 뭐 예를 하나 좀 들자면 서울특별시 기준 그렇죠? 서울 기준 환산 9억 원 요게 기준이 되죠. 초과하더라도 상임법상 보호 규정인 규정 중 본질인 우선 면제권이 이 적용된다. 이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하게 되면 뭐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또 뭐 있을까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제도 이런 거는 보호하지만 우선 면제권 같은 거는 최우선 면제권 이런 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점유하고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도 배당 요구 종료일까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3기라는 말이 나오면 3기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절 기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임차인이 상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 사유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개 다 잘 나오니까 알고 계십시오. 갱신 요구 거절해도 되고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도 들어갑니다. 4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상가 임대차를 정했다면 그 기간은 1년으로 자동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최단 기간을 위반했으니까. 다만 임차인은 그게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으니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해도 괜찮아요. 임차인만 그래요. 임대인은 1년으로 자동으로 되고 5.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는데 돈을 못 받았으면 억울함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사 갈 때는 없고 돈을 안 주니 그러면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되죠. 차임은 지불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차임 내가 쓰는 거니까 뭐 관리비든 뭐 이거 월세든 내는 게 맞죠. 예, 다만 이제 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그 날짜를 계산해서 내가 우리 손해배상을 좀 청구해서 받는다든가 이건 가능하지만 차임은 별개로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손해배상금하고 차임하고 상계하면 안 되냐? 그것도 뭐 합의하에 하면 되겠죠. 자, 19번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자, 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이거는 그냥 통정허위 표시라고 봐야죠. 통정허위 표시. 둘이 짜고 이런 표시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대항력이든 뭐든 뭐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거 자체가 무효니까요. 2번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날 그날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권인 마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맞춘 날 다음 날 이기를 기준으로 이길 날 우선 면제권이 생긴다. 어차피 전입신고에 대한 효과가 다음날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대항력? 대항력이 생겨야 우선 면제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친 날 혹은 뭐 그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다. 예, 그러면 언제 생겨? 2일 다음날 생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친 날을 기준으로 이게 틀린 말이고. 3. 주택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까지 갖췄다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게 생기죠. 뭐가? 우선, 후순위보다 우선해지는 소위 우선 면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맞는 표현이죠. 4.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죠. 끝났다고 보면 안 되죠. 관계가 끝나면 아무것도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5. 주임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요거 빈출입니다. 빈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뭐 주택 같은 경우에 한 달 살기 같은 거 이런 걸로 들어가 놓고 나 2년 살 거야. 여기 마음에 들어. 뭐 또는 뭐 4년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달이 유효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 20번. 우리 중개사법과 우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포상금 제도에 대한 문제인데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여기다 한번 표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값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기억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부정 등록 일단 지급 사유입니다. 이게 맑고 A를 고발하여 A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갑에 대해서 A건 50만 원 적어주고 니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제 거짓으로 하게 되면 우리 그 과태료 우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거 부과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고를 했다 그러면 포상금을 줄 건데 이거는 신고 그 과태료의 20%를 줄 건데 6천만 원을 과태료를 때렸대요. 그쵸? 6천만 원을 그러면 이거의 20%.
그러면 6천에 20이면 1200만 원인데 1200만 원인데 한도가 있어요. 얼마로? 1000. 예, 그래서 여기다는 B에 대해서는 1천만 원으로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 조정을 했고, 디귿번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포상금 지급 사유 맞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그 대신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 50만 원짜리를 신고를 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다 이랬으면 포상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판사가 무죄 판결을 때리든 뭐 유죄 판결을 내리든 포상금은 받을 수 있는 건데, 각각 얼마를 이제 C죠, C. 그죠? C를. 그러니까 C에 대해서는 25만 원. 똑같이 했으니까. 25만 원씩 분배해 주면 되겠고. 니엘. 을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거. 이 방치되는 토지도 신고하면 돈을 주는데, D와 E를 신고했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대. 이거는 이제 이행강제금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50만 원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2명을 신고했네요. D, E 5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각각 부과하였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가 나올 거냐, 이제 이 얘기인데, 얘는 갑은 더해보면 75만. 그죠? 그리고 을은 얼마가 되냐면 을은 1125만 원이 나오네요. 1125만 원. 75만 원, 1125만 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기말고사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중간고사 때 풀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